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이선의 이순환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과 중국에는 수많은 신생업체가 제2의 테슬라를 꿈꿔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리비안과 루시드 그리고 중국의 니오 샤오펑은 한때 GM과 포드 시총을 앞서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판매 부진에 빠지면서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과 매달 타버리고 있는 캐시를 보충할 자금 조달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약 대수를 부풀렸다가 상장하자마자 경영진이 퇴임했던 로즈타운은 대만 폭스콘의 힘을 빌려 살아남으려는 노력도 했지만 이것도 화사로 끝나면서 연방파산법 제11조를 신청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처럼 죽음의 늪에 빠지고 있는 신생업체 중 중국의 니오와 미국의 루시드의 현상과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는 자동차 키를 고객에게 건네는 데까지가 아니라 키를 건넨 후부터가 비즈니스라고 정의한 업체입니다. 기업 지향보다 우선한 고객 지향을 통하여 수익력을 증대하는 마케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고가격 전략을 유지하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니오의 이런 전략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가격 할인 전쟁에 50개 이상의 업체가 동참하면서 가격 유지를 고수하던 니오의 판매는 감소하게 되었고 리오토와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오의 CEO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6월 초 3만 위안이라는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자사의 앱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가격 인하로 매월 일정 횟수 제공했던 배터리 무료 교환 서비스도 중지했습니다. 니오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증설하는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신차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투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실적에서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니오의 23년 1분기 최종 손익은 48억 위안 적자였지만 리오토는 9억 위안 흑자로 2분기 연속 흑자를 실현하면서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 후 6월 니오의 판매는 1만 대를 넘었지만 작년 같은 달보다 17.4% 감소했습니다. 반면 리오토는 32,575대로 처음으로 월 3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가격 인하 후에도 판매가 늘지 않은 현상이 지속되면 니오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7배로 늘어난 적자 규모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작년 말 시점 기준 3개월 동안 17%나 감소한 378억 위안의 캐시 플로우도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니오는 이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이미 일부의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투자를 연기했습니다. 6월 20일에는 UAE의 아부다비 투자펀드 CYVN 홀딩스로부터 총 주식 7%에 해당하는 11억 달러를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 전부터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추진해오던 대중 브랜드 런칭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오 사례에서 경기 침체기에는 가격에 장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루시드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같이 수직 통합 전략을 추진하여 왔고 낮은 공기 저항 개수와 전비가 우수한 배터리로 실현한 긴 항속거리는 루시드의 가장 큰 강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의 혼란으로 부품 조달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25,000명 이상의 예약자의 기대를 적기에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루시드의 연간 최초 생산 목표는 2만 대였습니다. 루시드 에어가 공략할 수 있는 세그먼트는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럭셔리 세그먼트, 프리미엄 럭셔리 스포티 세그먼트, 미드 럭셔리 스포티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의 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10만 대였기 때문에 2만 대라면 약 20%의 마켓셔를 목표로 한 것이 됩니다. 테슬라의 모델 S가 19년에 15,000대 이상 팔렸으니 연비도 우수하고 디자인도 좋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했던 것처럼 로렌슨이 이끄는 루시드는 모터와 배터리 팩 등 주요 부품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수직 통합 전략 외에 루시드는 타 신생업체와는 달리 테슬라, 웨이모, 포드 출신 등의 베테랑을 포함한 세계적인 수준의 엔지니어와 경영진도 있습니다.
2만 대의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루시드는 포스트 럭셔리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BMW, 렉서스 등의 럭셔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스테이터스로 인식되어 왔지만 루시드의 럭셔리 에어는 정서적인 유대감, 경험, 환경적 성능 등을 고려하는 현대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했던 마틴 에버하드와 같은 사람은 테슬라와 동일한 차를 만들어서 테슬라와 정면 승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시선에 의하면 루시드는 테슬라 모델 S와 비슷한 전동 세단 루시드 에어로 정면 승부를 걸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1년 11월 루시드 에어는 출시되면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았지만 테슬라의 적수는 되겠지만 그 이상을 언급하는 내용은 적었습니다. 루시드 CEO는 테슬라에서 모델 S 개발 책임자이기 때문에 연구소 사람의 좌뇌 마인드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델 S에 비하여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면 무조건 팔릴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폭스바겐 경영진이 V12기통 엔진으로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페이톤이라면 미국에서 잘 팔릴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페이톤이 미국에서 대실패를 한 것처럼 고객의 인식은 루시드의 의도대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에 비하여 하이테크 이미지라는 부분은 약했고 모델 S에 비해 아류라는 인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루시드가 포지셔닝했던 포스트 럭셔리 이미지는 고객들에게 전달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트래디셔널 럭셔리 부분에서 강세했던 벤츠와 포르쉐는 EQS와 타이칸을 런칭하면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유지하면서 루시드로의 고객 이탈을 막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루시드의 아리조나 공장 생산 능력은 34,000대입니다만 22년의 생산은 7,100대였고 판매는 4,300대 정도였습니다. 마틴이 예상한 것처럼 루시드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루시드는 생산 목표를 2차례나 축소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루시드는 22년 4분기 결산 발표에서 23년 가이드라인으로 10,000대에서 14,000대 정도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3년 1분기 결산에서 10,000대 이상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 고무줄 같은 목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커미트먼트 경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약 40%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루시드의 판매 대수는 1,400대로 전분기 1,900대보다 감소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생산과 판매의 미스배치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왔던 생산은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차가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1분기 영업손익은 7억 7,216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한 대 판매할 때마다 54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3월에는 전 종업원이 18%에 해당하는 1,300명을 삭감한다는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3월 말 캐시 잔고는 9억 달러로 22년 말 17억 3,576만 달러에서 약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루시드의 CEO는 41억 달러의 유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4년 3분기까지는 충분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5월 말에는 사우디 정부의 펀드를 대상으로 30억 달러 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루시드는 아리조나 공장 생산 능력을 현재의 34,000대에서 24년까지 9만 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25년을 목표로 15만 5천 대의 능력의 공장을 짓고 있어 돈은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 사파이어 트림을 추가한다고 해도 물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우디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럭셔리 전기차를 크게 수출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의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그 희망은 바로 24년에 생산 예정인 루시드 그래비티 SUV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그래비티 SUV 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모델 Y급의 소형차 개발도 해야 합니다. 현 루시드의 CEO인 롤린스는 21년 말 어느 인터뷰에서 전기차 스타트업의 95%는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자동차 제조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는 경영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한 루시드와 브랜드 전략, 마케팅 전략에서 크게 차별화된 리비안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시드의 CEO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죽음이 늪 근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자금지옥, 생산지옥의 단계를 거치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기술 개발과 생산 판매 혁신으로 창립 20년 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완벽하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신생업체 중 살아남는 업체는 누가 될 것이고 테슬라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